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그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선고를 1시간 40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들이 소송을 진행해보고 판결 선고를 앞두게 되면 그러면 뭐 변호사마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겨야 된다는 고 생각하는 사건도 혹시나 모를 변수가 생겨서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나오는 것 아닐까, 혹은 이거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근데 혹시나 해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이길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포함해서 많이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당연히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것을 조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걸 고려해서 이 판결 선고를 생방송으로 한다고 하죠. 아무튼 그거랑 상관없이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 챗 GPT가 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판결문을 써본다고 하면 그 판결문의 내용과 그리고 결론과 그리고 선고가 이제 얼마 1시간 반 후면 날 텐데 그 선고의 결과와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꽤나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제가 이 공개되어 있는 그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문을 1심과 2심 판결문을 올려서 챗GPT한테 올렸어요. 이렇게 여기 판결문을 PDF 파일 형식으로 올리고 판결문이 1, 2심 판결문이야 주요 내용 요약해주고 상고심은 어떻게 판단할지 예상해서 판결문 써줘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챗GPT가 판결문 써주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형식적으로도 실제 판결문처럼 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려할 것은 1, 2심이 판단이 달랐던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좀 잘 검토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심층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했고요. 이게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1심과 2심의 사건의 판결문 기록도 그 페이지 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이제 챗GPT가 결론을 내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고를 기각한다. 그러니까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는 그런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과연 챗GPT의 예상과 그리고 실제 선고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합리적인 중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여기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야 된다라고 뭐 희망하는 건 없고요. 내 희망이랑 상관없이 실제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매우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고,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가 판결문을 쓰도록 하면 실제 사건에서 그러면은 뭐 그걸 보는 변호사한테 꽤나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챗GPT의 미래나 아니면은 법적인 도움 도구로서의 챗GPT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나면 그러면 그 선고 내용에 대해서도 결론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챗GPT가 얘기한 것과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이 얘기한 것이 어떻게 다른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가져온 거는 이제 우선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판결 뭐 주문 뭐 이렇게만 나오고 이제 판결 이후 해서 이게 쭉 밑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 생략하고 일단은 결론만 가져온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챗GPT가 한 판결과 대법관님들이 한 판결의 내용에 있어서도 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정말 챗GPT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한번 지켜보시고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